황교안 전 대표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새해 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하실까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희망 가득하고 뜻 이루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가 지난 해보다 더 나은 해가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그 전당대회 대표 출마 선언을 하셨고 그 선언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 후에 몇 차례 언론 인터뷰 하신 것도 제가 그때 전해드렸는데 국민의힘 대표 출마를 선언하게 된 그 어떤 심경이라 그럴까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전에 먼저 우리 당원 동지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있습니다. 그러시죠. 공간이 허락이 되면 제가 정말 엎드려서 사죄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정말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분열 세력과의 통합은 저의 실책이고 큰 잘못입니다. 천추의 한이 됩니다.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린 저를 더욱 혼내 주십시오. 제가 동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진정한 사죄는 나라를 위해서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곁으로 바짝 다가가서 치열하게 교감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제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새기며 30년 자유민주 정권 창출의 기틀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도 드리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점을 인사 대신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황교안 대표가 일어나서 여러분께 그 90도로 지금 이 스튜디오 구조가 그래서 아마 장소가 허락했다면 무릎 꿇고 큰 절로 사죄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사과하는 말씀부터 하셨어요. 지금 댓글에는 뭐 눈물 난다는 댓글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예. 그래요. 이게 2020년 4.15 총선 때 당대표로서 정말 천추의 한을 남긴 그 처절한 패배를 당했고, 그때 선거 당일날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이제 그 2년 반 전에 일을 지금 사과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동지들에게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고 네. 또 국민들에게 특히 우리 우파를 사랑하시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에게 네.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지난번 어느 인터뷰에서도 또 천추의 한 이런 표현까지 쓰신 걸 제가 봤습니다. 뭐 우리가 뭐 지난 시기의 일을 자꾸 뭐 이 상처 덧나듯이 뭐 캐물을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천추의 한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이 좀 솔직한 심정을 좀 설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당겨 주실래요? 앞으로? 예.
저는 통합을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른 미래당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쪼개서, 그래서 우리 당이 살 수 있는 방도를 먼저 마련하고 그리고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통째로 다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네. 우리 당이 어려울 때 당을 박차고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참여하고 고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통합을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절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합하고 통합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치를 처음 하면서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당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분열을 가져오고 기존에 있던 우리 동지들의 자리만 차지했습니다.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자리만 차지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동안 평생을 당을 위해 헌신했고 또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찾아다니면서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나를 용서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자들이 지금도 아직까지 옛날에 했던 그 행태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동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또다시 탄핵을 추구하고 있는 민주당서 세력들에게 동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도저히 이것은 참을 수가 없다. 제가 그런 판단을 하면서 이들을 쳐내야 된다. 예. 저들은 암적 존재다.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좌파 정권에게, 독재 정권에게 나라를 뺏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북 좌파에게 나라를 뺏기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끝입니다. 사실은 저는 30년, 50년 동안을 우리가 정권을 유지해야, 그래야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굳게 선다. 네.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그러면 이런 암덩어리를 자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암덩어리 얘기를 한 거고, 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정말 30년, 50년 자유민주 정권 창출해 나가자, 네. 이런 각오를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에버그린님이 자유파의 참정치인 황교안 대표님 지지합니다 하고 슈퍼챗 하셨고요. 울산 부방대, 저 부패 방지, 부정선거 부패 방지 된가요? 예. 그게 부정선거 방지대였다가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로 확산됐죠. 예. 예. 울산에 계시는 분들이네요. 이 저 부방대원들은 우리 황교안 대표를 형이라고 부릅니까? 교환이 형 이랬습니다.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뭐 절더러 하여튼 예. 친밀하게 그렇게 예. 부르고 있습니다. 예, 교환이 형 응원합니다. 외유 내강 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그 암덩어리라고 표현하셨으니까 뭐 제가 뭐 그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말씀 하지는 않겠습니다. 암덩어리는 수술해야죠. 잘라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됩니다. 예. 예. 이번 내년 선거를 계기로 또 이번 전당대회 선거를 계기로 좀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 대표를 하셨고 총선도 한번 그 정권을 가지고 지휘를 하셨잖아요. 물론 당 대표를 할 때 정계 입문 직후여서 뭐 정치적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만약에 이번에 당 대표가 되시면, 지금 당 대표 되려고 출마 선언하신 그렇습니다. 거니까 당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네. 전제들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정권과 국가적인 위기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으로 우리의 명예로운 이름,
박근혜 음. 그 이름을 우리는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뼈아픈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잊어서는 안 된 일인데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고 동조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제가 안 드려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우리의 역사와 명예 그리고 당의 정통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당에 스며 있는 이런 분열 세력들을 확실하게 청산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분열 세력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제2, 제3의 탄핵과 분열 정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열 세력 청산으로부터 30년 자유민주 정권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다음 총선을 다음 우리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네.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당에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총선 당대표 승리 전략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아픈 환부를 도려내고 그리고 우리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혁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 밑도 끝도 없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한 가지를 딱 말한다고 하면 예. 이제는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일부 인사들에 의한 이런 당이 아니라 우리 지금 책임 당원만 해도 80만입니다. 네. 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첫째는 우선 우리 당 대표를 뽑을 때 내 손으로 뽑아야 됩니다. 네. 우리 당 대표를 뽑는데 무슨 뭐 70% 30%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뽑을 수 있게 하는 그동안 이런 잘못된 행태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3학년 일반 반장 뽑는데 왜 3학년 2반 사람들이 와서 투표를 하게 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30% 아니라 제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행히 이번에 이제 우리 비대위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100% 우리 당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당원들이 당에서 역할을 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예를 들면 우리 당의 뭐 중요한 보직들은 다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 연구원 네. 이런 건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잘할 수 있는 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그 네. 중앙연수원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국회의원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이쪽으로 저쪽으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예. 조금 더 저한테로 이렇게. 예, 그래야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예.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은 개방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당에는 최고위원들이 있죠. 예. 최고위원 중에도 책임당원을 한 명은 반드시 좀 지명직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아하, 그래요. 이렇게 해야 우리 80만 당원들이 똘똘 뭉치는 또 사실은 400만의 일반 당원들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해야 우리가 30년 집권이 가능하다. 장기 우리 집권이 가능하다. 집권이라는 건 사실은 제가 집권이라고 말했습니다만은 종북 세력, 좌파에게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 네, 이런 것이 다른 말이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뭉쳐야 된다. 저는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 대표가 되면 당 혁신을 대대적으로 하겠다. 그 핵심은 당원을 당의 주인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다. 맞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전당대회 룰 개정이 100% 당원에 의한 선출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첫 번째 것은 이미 해결이 됐는데, 그러나 당 활동은 여전히 국회의원들 중심 또는 유력 정치인들 중심이고, 여전히 당원들은 동원 대상 또 선거 때나 반짝 주인으로 대우받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예. 이걸
실질적인 당의 주인이 되도록 당 체질 전체를 바꾸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 대표를 뽑으면 이게 이제 집권당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당 대표를 할 때는 야당의 당 대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당의 당 대표는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셨는데 여당 당 대표로서 또 좀 생각해야 될 대목들이 있지 않을까요? 야당 예. 당대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예. 여당 당대표의 역할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 둘 다 같이 하는 것이고 네. 제가 이제 정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여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잘 압니다. 예. 예, 그때의 경험을 같이 살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7개월, 8개월 접어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점이 우선 이제 예. 안보가 확실해졌어요. 예. 예, 그동안 뭐 흔들렸죠.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종북물이 네. 뭐 이것을 안보 영역에서까지 했단 말이죠. 네. 우리가 뭐 참 입에도 올리기 나쁜 싫은 그런 소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거 말이죠. 네. 또 우리 귀순하는 사람을 돌려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 네.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저 친구들은 핵을 계속 고도하는데 우리는 보고만 있었고 오히려 네.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도 바뀌었습니다. 경제도 소위 소득주도 성장론, 말도 안 되는 그런 성장론 대신에 이제는 자유민주 시장 경제 성장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집도 많이 공급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질 수 있게 하자. 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패턴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규제 개혁, 뭐 규제를 거의 없애겠다는 이런 그런 방침은 아주 굉장히 탁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막 구석구석에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지만 그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장관들이 메우고 공무원들이 채워서 결국 해나갈 수 있고 또 여당도 도와줄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앞으로 우리가 잃었던 그런 자유대한민국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일이 님이 대표님 열렬히 응원합니다. 승리를 위해 화이팅 하셨습니다. 김미희 님, 황교안 대표님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TH 김 님이 강원 부방대, 강원도 부방대에서 응원 문자 보내셨어요. 밤한개 님이 슈퍼챗 하셨고요. 제임스 님이 국민의힘 당에는 투사가 없습니다. 황교안 대장은 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부정선거 방지대 그리고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활동을 하면서 전국 조직이 생겼죠. 전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 대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전체 규모는 네. 50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행동하는 분들은 네. 2만 5천 명 정도 2만 5천 명.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 대표 하셨을 때도 전국 조직인 당을 이끌었으니까 그리고 전국의 당원들을 만났었을 테니까 이게 대중과 만남이라고 하는 게 처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부방대는 또 조금 다른 의미에서 정말 자발성 이 생명인 그 조직 아닙니까? 저는 이 부방대 활동을 하는 우리 황교안 대표를 보면서 이 대중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정치인 중에 그냥 정치인이 있고 대중 정치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치를 몰라서 대중 정치인이 됐습니다. 오래된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새로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결국 대중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대중이 네. 소위 부방대 네. 이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정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정치한다는 생각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나 대한민국 지키고 또 부정선거 막아내고 정의를 세우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다. 둘째는 이분들은 원칙과 법대로 한다. 네. 뭐 이것저것 눈치 보고 이게 내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법이 그렇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음. 원칙이 그렇다 그러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음. 세 번째는 또 이분들이 전국 조직망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 예. 전국 조직망이 대개의 경우는 선거 끝나고 나면 다 이제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방대가 부방대 안에 뭐 부방대 콰이어도 만들고 또 부방대 청년도 네. 만들고 지역 조직도 만들고 또는 이제 부방대 그 뭐 제가 기독교인이어서 부방대 목회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 부방대 마켓도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동지들 사이에 뭐 사업하고 있는 분들 또 뭐 가게 하는 분들 이분들 도와주고 또 도움도 받고 하는 이런 일들 하면서 점점 더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런 것이 시민사회 정치운동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운동의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다 당원이신가요? 대다수 당원일 거예요. 제가 다 전수조사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당으로 좀 들어가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네. 대다수가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뭐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요. 구영리 님이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신 것 다행입니다. 잘못된 걸 솔직히 말씀하니 다시 황 대표님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올리셨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예, 아직 부족합니다. 예. 황교안 지지자는 거의 책임당원입니다. 그러셨어요. 지금 책임당원들만 투표권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3개월 이상 대표 당비를 낸. 선거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도 이렇게 수치가 나오지만 그것은 책임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불가능할 겁니다. 누군지를 모르니까. 명부를 여론조사 회사가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개 뭐 국민의힘 지지자입니까 물어보고 하는 정도일 텐데, 그러니까 막상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와 실제 책임당원들 3개월 이상 당비를 계속해서 낸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들만의 100% 투표의 결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전문가들 지금 그렇게 예상하죠? 예, 저도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이 결선 투표제가 이번에 새로 도입이 됐는데, 물론 후보로서는 뭐 최선을 다하고 진인사 대천명의 심정으로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대 전망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제가 당 대표 출마한 것은 당 대표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결선 투표가 있다고 하면 네.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네. 대한민국이 좀 안정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우리 당 대표 나온 분들 뭐 지금 뭐 굳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네. 과연 누가 진정한 자유민주 투사냐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여러 대표 후보들이 지금 뛰고 있는데, 그 당원 협의회의 당원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행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초청은 지금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제가 갑니다. 아, 초청 없어도? 당원들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예. 초청을 지금 뭐 당원들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물론 당협위원장이 네. 뭐 주관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 뭐 저를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예. 없다 하더라도 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네. 여기는 가서 제가 제 뜻 또 전하고 있고 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사죄도 하고 있고 예, 그렇게 이제 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가면 이제 마이크를 주는 순서가 있는데 마이크를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더러. 제가 갔을 때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지지하는데 예. 내가 이제 그래서 날 안 불렀는데 내가 알고 네. 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이제 가면은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을 이제 만들어 주고 예. 그게 아직 우리 그 국민의힘 예. 정당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뭐 바쁘니까 네. 다 다니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 아내가 가기도 하고 예. 영상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네.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양현욱 님입니다. 황교안 대표님 응원합니다.
조이 젤라또님도 응원의 메시지 보내셨습니다. 근데 건강은 어떠세요? 제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건강입니다. 체력입니다. 그래서 아니 단식 후유증 없어요? 뭐 그때 한 달 반 정도 예, 이 정도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예, 예. 금방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다행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건강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요. 또 많은 분들이 네. 뭐 좋은 걸 또 주세요. 이게 아. 좋다, 저게 좋다는데 하여튼 뭐 아니 그러다 예. 보면은 무슨 마루타처럼 인체 실험 당하는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팬들께서 막 좋은 걸 보내주시는데 그 성의 때문에 그냥 안 먹을 수가 없어서 먹는데요. 그러다 보면 온갖 실험을 제가 다 당합니다. 하여튼 약을 여러 종류를 먹습니다. 예. 이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마지막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으로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 해야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국민들 마음속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네. 관해서 좀 정확하게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아, 예. 지금 뭐 벌써 한 1000여 명 이렇게 넘게 들어와 있는데 네. 저희는 뭐 몇 년 내에 목표로 하는 것은 이제 4년 내에 300만 명을 만들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그 부정선거 방지대 활동도 하고 또 제가 다시 이제 또 이 당 대표 나오면서 여기 또 주력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이 단기간 내내 많이 모으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목표가 300만이라는 거는 뭐 그냥 대충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모아서 결국 그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러면 오해된 부분들, 예.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들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포럼도 필요하고 예. 제가 경험한 박근혜 음.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알릴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박근혜 해서. 대통령 명예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본부장이 누굽니까? 황교안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그 댓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원택 님이 정광훈 목사님과 꼭 손잡고 가소서 이런 문자를 올리셨는데. 지난번 예. 제 대선 때 네. 제가 전광훈 목사님 4번 찾아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네. 그거 이제 찾기 올라가기 좀 어렵지 그래요. 않습니까? 예, 그 거기 장희동에 가서, 있는. 예. 가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좀 도와달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약속도 받았었습니다. 예. 그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는 또 뭐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네. 저는 우리 자유민주 진영 누구 와도 네. 뜻을 모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예. 그런 생각에는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쁜이님의 슈퍼챗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독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자유대한민국 어렵지만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아직도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꿈꾸던 그 자유대한민국 만들어내기 위해서 절대 정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 똘똘 뭉치고 정말 좋은 인재들 많이 만들어내서 정말 30년 또 그 이상의 자유민주 정권을 창출해내야 됩니다.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고성국 박사님께서도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 예, 황교안 대표와의 특별 대담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마무리 인사 말씀을 이 말씀을 못 드렸네요. 예, 말씀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요. 예. 오늘 시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저녁 시간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